제조사들은 그런 어떤 개발 비용으로 인한 오버헤드가 좀 더 작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먼 미래까지 내다볼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과학자들은 이제 무어의 법칙이 한계에 다다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지만 정작 이제 당사자인 인텔은 아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특히 이제 다른 제조사들이 우리보다 훨씬 규모가 작고 영세하기 때문에 자기들이야말로 이런 커다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업체여서 자기들 입장에서는 무어의 법칙을 실현해 나가는데 아직은 걸림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한 7나노미터 공정까지도 계속 무어의 법칙을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그런 의견을 밝힌 상태고, 이미 투자자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인텔이 그런 계산을 한 게 자신들이 이제 칩 수요가 계속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한 건데, 지금 이제 PC 시장이 계속 축소되고 스마트폰, 태블릿 시장이 계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인텔이 과연 일정한 수요의 칩을 계속 생산해낼 수 있느냐, 그것도 관건이 될 수 있어요, 인텔의 이런 계획에.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인텔이 칩을 생산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 PC에만 왔었는데, 네. 뭐 요새 보면 모바일에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특히 요새 나오는 뉴스에 보면 뭐 애플의 파운드리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 혹시나 그런 행보가 네. 인텔의 이런 거랑 또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인텔 같은 반도체라는 게 팹이라는, 사실 여기서 말하는 개발비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정 장비를 갖고 있어야 되고, 또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구매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들을 갖춰서 팹을 만들어 놨는데 만약에 그 팹이 안 돌고 놀고 있다, 그러면 인텔은 무조건 손해거든요. 그런데 이제 몇 세대 앞의 그 팹을 하나 짓는 게 1년, 2년 만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서 몇 세대 앞을 내다보고 이제 팹을 지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인텔이 처한 게, 사실 스마트폰이 이렇게 빵 터지기 전까지는 인텔이 PC 시장이 이렇게 완만하게 축소될 줄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팹은 원래 계획대로 늘려왔는데 지금 그 팹들이 완전히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팹이 빈 공간을 놀리느니 다른 거를 받아서 파운드리라도 하겠다, 이게 현재 인텔의 전략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꾸준히 나오는 루머가 애플이 인텔하고 합작을 해서 인텔이 애플의 파운드리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텔이 계속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그걸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면 애플, 인텔 둘 다한테 윈윈인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 가장 겁을 먹을 업체는 아마 TSMC, 삼성 이런 데가 되겠네요. 애플이라는 고객이 빠져나가면. 예. 아, 예, 이런 식으로 또 어떻게 생각하면 나비효과 같은 결과가 또 도출이 되는데, 이렇게 또 반도체 업계에 어떤 작은 동향이 이렇게 네. 재밌는 어떤 산업계에 파장을 낳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산업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네. 어떤 것 하나 떼어놓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셔도 저희가 오늘 여기 뉴스에서 알려드린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첫 번째 뉴스는 이걸로 네. 넘어가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나 망해라. 넘기세요 빨리. 눌러주세요. 예, 두 번째는 바닥을 향한 SSD의 질주라는 주제로 준비해봤어요. 바닥을 향한 질주라는 게 뭔지, 무슨 의미인지 혹시 저게 타이틀이 이해가 되시나요? 바닥을 향한 SSD 가격이 더 많이 싸진다는 건가? 예, 그러니까 네. 저는 진짜 완전 뼛속까지 공돌이라서 장문이 참 별로 센스가 없어서 네. 저렇게밖에 제목을 못 지었는데, 네. 그러니까 SSD가 요새 갈수록 저렴해지고 있는 거는, 예, 네. 갈수록 저렴해지는 거는 다 아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단순히 저렴하다라는 걸 떠나서 네. SSD가 궁극적으로는 지금 하드디스크가 차지하고 있는 시장을 완전히 잡아먹어 버릴 정도로 네. 싸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거를 다른 누구도 아니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당연히 그러기를 원하겠지만 네. 다른 누구보다도 제조사들이 오히려 그러기를 원하고 있어요. 왜냐면 네. 제조사들 입장에서도 네. SSD 제조사들과 하드디스크 제조사들은 네. 전통적으로 강자였던 회사가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SSD에 지금 강자라고 불리는 회사들은 뭐 삼성 이런 데가 있는데, 예. 하드디스크는 뭐 전통적으로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 이런 데가 있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그 하나의 스토리지라는 시장 속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예, 궁극적으로는 어떤 산업계든 마찬가지로 자기가 그동안 차지하지 못했던 파일을 잡아먹어서 궁극적으로 좀 큰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은 좀 단가를 떨어뜨리는 게 피해가 될지라도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변형된 치킨 게임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SSD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 정지. 그거 켜야 돼. 그거. 아니. 그거. 라이브. 그렇지. 네, 말해야 돼. 말하세요. 예. 네. 예,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그림은 SSD 제조사들이 어떻게 해서 SSD 가격을 낮추는지 설명을 해놓은 표예요. 보면 이제 두 번째 그림,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가운데에 있는 막대를 보면 DRAM 캐시가 빠진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림을 보면 낸드 플래시가 집적도가 높아져가지고 가격이 싸진다. 이렇게 두 가지 단계를 설명을 해놨는데, 낸드 플래시가 집적도가 높아지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무어의 법칙으로 설명을 하기도 했지만, 그거보다 더 강력한 황해 법칙이라는 거를 한국의 삼성, 그러니까 그 황창규라는 사장이 법칙을 제창을 해가지고 무어의 법칙보다 더 빠른 페이스로 메모리의 용량을 늘려왔어요. 그러니까 12개월에 2배씩 이 경우에는. 더 빡세네요. 네네.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삼성은 또 네. 14나노미터 공정으로 메모리를 제조도 하고 있지만 네. 3D 낸드라고 해서 이제 낸드 플래시 자체를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으로 적층을 해서 예, 그 셀을 만드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더욱더 그 셀당 용량을 늘려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머져나서 뭐 테라바이트 때 SSD도 곧 볼 수 있게 될 것 같고 대신 이제 중요한 건 가격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낸드 플래시를 고밀도화하는 것 자체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용량을 늘리는 데는 좋은데 SSD 자체가 낸드 플래시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일종의 레이드를 통해서 예. 성능을 얻는 방식이기 때문에 고밀도화가 된다고 해도 만약에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개를. 용량이 256기가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도 얘가 이제 메모리 셀 자체가 뭐 8개 밑으로 떨어진다 이러면 성능이 확 떨어져 버리니까 예, 그렇게는 구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어떻게 생각하면 그 무어의 법칙, 황해 법칙을 믿고 낸드 플래시가 고밀도화 되는 것만 가지고는 SSD를 싸게 만들 수 없다 이거죠. 근데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SSD를 싸게 하는 게 무엇인가? 이게 여기 두 번째 설명되어 있는 DRAM 컨트롤러를 빼는 거예요. DRAM 컨트롤러를 빼는 거는 여기 그 써넘님도 네. 그 샌디스크 SSD를 테스트 해보셔가지고 아실 거고 또 그 진엽님도 예 맞죠. 진엽님도 그 제가 얼마 전에 테스트하는 걸 지켜보셔가지고 아시겠지만 DRAM 캐시를 뺄 경우에 SSD의 성능은 많이 떨어져요. 급 떨어지죠. 예. 제가 지금 그림이 지금 잘못 튀어나왔는데 지금 튀어나온 그림이 낸드 플래시가 작아지는 그겁니다. 네. 하여튼 낸드 플래시 말고 DRAM 캐시가 없어질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CPU에서 캐시 메모리가 없어지는 거랑 똑같아요.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데 또 중요한 거는 그 떨어진 성능마저도 하드디스크보다는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하드디스크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성능 저하를 감수하고라도 이런 필요 없는 컴포넌트들을 빼서 가격을 줄이는 전략을 업체들이 이제 채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계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이제 시장이 잘 흘러가서 궁극적으로 아주 저렴한 SSD들이 보급이 되고 그런 거를 구입하는 시기가 되면 뭐 어떤 걸 사도 괜찮지만 그렇죠. 지금은 아직 그런 상황이 도래하진 않았어요. 네. 지금은 이제 예. 한참 진행 중인 건데 무턱대고 새로 나왔으니까 샀다. 근데 마침 그게 그런 DRAM이 빠졌다. 그런 게 완전 그러니까 호구되기 쉬운 거예요. 만약에 같은 가격이 싼 건데 예. 내 거는 그 캐시가 빠진 거고 이 사람은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지금 같은 예. 시장 혼란기에는. 그쵸. 예. 아. 물론 이제 이거는 그 같은 모델명을 가지고 네. 섞어서 파는 거랑은 또 말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네. 어떤 모델이 어떤 성능을 가지더라 이거를 잘 파악을 하고 있으면 뭐 안전한 거긴 한데 네. 어쨌든 그런 최소한의 정보 파악 없이 그냥 네. 단순히 싸니까 구입했다 이러다가는 네. 그 좀 피를 보기 쉬우니까 그 부분을 좀 한번 경종을 맞아요. 지금 제마저 올려드리고. 씨가 지금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예. 그렇죠. 차후에 예. 가격이 더 싸질 수 있고 이제 없는 모델을 내가 이제 소비자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 처음 예, 보는 예. 사람들. 그래서 그분들 조심해. 혹시 지금도 없는 제품이 나왔나요? 예, 지금도 없는 제품이 있긴 있는데 아까 제품명 알려주세요. 어떤 제품이 없다. 제가 아까 네. 그 말하고 실수했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샌디스크 어쨌든 네. 샌디스크는 어차피 제조 설명이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해야겠네요. 혹시- 샌디스크 전부가 아니라 샌디스크는 원래 네. 되게 고성능 SSD를 잘 만드는 회사예요. 네. 지금도 고성능 라인업은 있고요. 근데 네.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샌디스크 모든 라인업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샌디스크의 최하위 라인업 중에 Z400S라는 모델이 있고 네. 또 이제 그 소비자용으로는 네. SSD 플러스
플러스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 모델이 디램 캐시가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얘네들은 특히나 이제 가격이 제일 싸냐고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네. 얘들을 혹시 살려는 사람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좀 다시 한번 잘 알아보고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고 혹시 싶고요. 그 샌디스크 말고 또 다른 곳 있나요? 다른 브랜드도? 다른 곳은 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제조사라기보다는 네. 요새는 이제 그 수많은 업체들이 OEM으로 막 SSD를 팔잖아요. 그 네. 뭐 그래픽카드 제조사들, 갤럭시, 조텍 이런 데서도 팔고. 네. 근데 그런 데들이 네. 자체적으로 컨트롤러를 제조해서 조립을 해서 파는 게 아니라 네. 그 아, 컨트롤러 제조사가 네. 기판에다가 찍어낸 거를 네. 자기 상표를 붙여가지고 파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네. 뭐 성능이 검증된 것도 있지만 네. 성능이 검증 안 된 채로 이렇게 그 브랜드의 힘을 빌려가지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자체 컨트롤러가 있다고 검증돼 있는 뭐 마이크론이나 뭐 OCZ나 네. 도시바나 삼성, 인텔 이런 좀 메이저급을 제외하고는 네.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고 구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구입할 예. 때 DRAM 캐시가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하고 사야 되는 시대가 왔네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딱하네. 제가 마지막으로 띄운 그림을 보면 네. 이게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보기 좀 되게 귀찮으시겠지만 저건 뭐냐면요, 되게 좀 아이디어 상품 같은 건데, 네. 그러니까 디램 캐시가 없는 컨트롤러예요. 네. 근데 디램 캐시가 없는 핸디캡을 네. 메인 메모리를 빌려가지고. 일부를 캐싱해가지고 캐시처럼 쓴다 이런 컨셉으로 나온 거거든요. 실제로 얘는 이제 그러면 네. 그 우리가 메인 메모리를 뭐 네. 싱글 채널로 할 수도 있고 듀얼 채널로 할 수도 있고 네. 쿼드로 할 수도 있잖아요. 예. 이렇게 할 때마다 성능이 더 올라가는 또 약간 아. 부작용이라고 하기에는 좀 좋은 건데 네, 재밌는. 예, 그런 어드밴티지가 있어서 재밌는 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제비포션님이 있습니다. 랭컨이 빼면 체감 날조에 성능이 확 차이 떨어지냐고 나오는데 램 체감이 나나요? 그러니까 디램 캐시를 디램 캐시. 쓰는 예. 경우 말이죠. 네. 정확히 얘기하면 어떤 항목보다도 체감이 확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이제 벤치마크로 나타나는 거는 네. 전체적인 평균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네.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우리는 흔히 네. 작업이 잘 굴러갈 때는 체감을 못하지만 작업이 네. 갑자기 끊기거나 하면 체감을 잘 하게 돼요. 근데 캐시가 없다고 하면 네. 이제 순식간에 CPU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네. 다른 부분들이 느리기 때문에 때문에. 필연적으로 속도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네. 캐시가 그걸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캐시가 없다고 하면 확 CPU가 느낄 수 있겠네. 빨리 동작할 때는 어차피 빠르니까 못 느끼는 건데 네. 얘가 아예 못 스탑되어 있는 따라가서. 경우가 가끔 생기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게 컴퓨터가 이걸 못 따라가는구나 하는 걸 확실히 느끼게 될 거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SSD 벤치마크 2를 돌리면 레이턴시가 있잖아요. 예. 근데 캐시가 없는 제품들은 레이턴시가 올라가나요? 또? 예, 레이턴시도 올라가고 네.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게임 로딩할 때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파일 찾고 이래야 근데 되니까. 사실 구체적으로는 그러니까 게임 로딩은 그나마 게임이 좀 큰 파일이고 하다 보니까 시퀀셜 성능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네. 시퀀셜 성능은 네. 오히려 큰 차이가 없는데 이제 네.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4K 랜덤 성능 아. 이런 것들은 작은 파일을 끊임없이 네. 해야 되고 또 이제 특히 캐시 관리 정책이 중요하게 적용하는 부분이라서 네. 그쪽에서의 체감이 큰데 네. 우리가 SSD의 어떤 결정적인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쪽에 있는 거잖아요. 예. 또 있어요. SSD도 래퍼, 비래퍼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그 딱히 래퍼 비래퍼 뭐 비래퍼 SSD라고 하면 뭐가 있겠어요. 뭐 쿨러가 달리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없는데 네. 대신 이제 자체 제조하는 게 아니라 네. 딴 데가 제조하고 네. OEM으로 상표를 박아가지고 판다 이런 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알겠습니다. SSD 너무 오래 하고 또 다음 페이지 넘기자 이제. 예. 볕저기가 없어요. 우리 빨리빨리 해야 돼요. 예, 이제 세 번째 소식은 아이고 예. 네, 이런 제품들이 있어서 이런 건 대놓고 광고하면서 왜 샌디스크만 이게 못하게 한 거야? 광고가 아니라 예, 제가 빼먹을 뻔했는데 이런 모든 제조사들이 저가 SSD를 이렇게 내놓으려고 가고 있는 추세인데 삼성이 이제 최근에 여기 편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삼성은 네. 기존까지 내놨던 SSD들이 모두 반죽? 모두 준 하이엔드급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라인업이 뭐 에보라고 붙어 있는 건데 네. 에보 정도만 돼도 이미 이제 거의 그쵸, 꽤나 하이엔드급 높은 성능이었고 성능이, 네. 예, 그 위에 있는 프로 라인업은 진짜 비쌌죠. 근데 그래가지고 삼성은 어떻게 생각하면 메인스트림 위쪽만 쳐다보고 있었던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네. 일종의 좀 고급화 전략이죠. 근데 삼성이 이제 이 전략을 깨고 처음으로 고급형 고급형. SSD로 750이라는 걸 내놨어요. 얘는 이제 디램 캐시가 있는데 네. 얘는 TLC 모델이고 네. 그리고 120기가 기준으로 $55,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6만 원쯤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저가 지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삼성이라는 큰 업체가 뛰어들었다는 건 어떤 업체든지 좋든 싫든 이제 치킨 게임에 말려 들어갈 수밖에 예, 없다는 피튀기겠네요. 예. 그렇네. 클레버도 SSD 나온다. 예,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 SSD를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당분간 한두 달 정도는 네. 또 잘 지켜보시다가 사시는 게 정신 네. 건강에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고 세 번째로 그리고 SSD는 바로 사면 안 돼요. 그죠? 누군가 맞아요. 테스트하고
하고 이게 안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삼성을 홍보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사실 여기 IT 엔조이가 네. 삼성 SS를 서버에 넣었다가 터진 적이 2번이 있어요. 지금 저는 그래서 터진 거예요, 이거. 아니요. 저는 그래서 다시는 삼성 SSD는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안 쓰는데 뭐 이렇게 싸게 나오고 혜택 다 돌아간다면 개인용으로는 쓸만하죠. 서버에서 개인용으로 쓰면 안 돼요. 뭐 예. 서버 죄송합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서버 그냥 프로보드 넣었는데 터졌어요. 예, 그럼 이제 네, 세 번째로 넘기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예, 세 번째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를 네. 저희가 살펴보면서 네.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를 골라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뭐냐면 숨겨진 주인공, 그러니까 보통 진 히어로라고 하죠. 그 스냅드래곤 820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모바일 쪽 그 설명을 위해서 모셔온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노예. 이번에는 네. 노예라니요. 조교? 네, 조교님. 가혹한 조교?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조교라고 하니까 변태 같다, 뭔가. 일상생활 가능하시냐? 네, 하여튼 저희 조교님, 이진혁 조교님을 모시고, 네. 스냅드래곤 820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나왔던 중요한 토픽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소개시켜주세요. 소개해주세요. 예, 스냅드래곤이 퀄컴이 이제 마침내 스냅드래곤 820을 이제 출시를 했는데, 사실 스냅드래곤 810에서 퀄컴이 너무 큰 삽질을 했잖아요. 그렇죠. 엄청 그래서 섭섭했죠. 스냅드래곤 810이 본의 아니게 시장에 제대로 진입을 못하고, 그때 이제 그게 플래그십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삼성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엑시노스 7420이라는 자기가 직접 생산하는 준수한 AP가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됐는데, 나머지 안드로이드를 제조하는 회사들은 플래그십의 성능이 전부 다 삼성의 그것과는 차이가 너무 심하게 벌어진 해가 작년이었어요. 이거는 사실 전적으로 퀄컴이 잘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똑같은 A57을 가지고 삼성은 똑바로 잘 써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퀄컴이 절치부심해서 만들어낸 게 스냅드래곤 820입니다. 스냅드래곤 810이 ARM의 코어텍스를 그대로 갖다 쓴 것과는 달리 이제 820에서는 다시 퀄컴이 자기네들이 커스텀 코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잠깐만 한번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다시라는 말을 쓰셨는데, 그럼 퀄컴이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한 적이 있었나요? 예, 예전에 크레이트이라고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퀄컴이 자체적인 그런 코어를 사용하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ARM V7, 그러니까 32비트 코어였는데, 예. 애플이 정말 업계에서 상상도 못한 시점에 애플 A7 칩, 그러니까 64비트 칩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예. 퀄컴이 그때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예. 오늘 어떤 글에서 본 건데, 퀄컴이 그때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원래는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의 계획대로 갔으면 바로 자기네들 커스텀 코어인 크라이오를 사용을 했었어야 됐는데, 애플이 그걸 너무 일찍 선수를 치니까 어쩔 수 없이 ARM에 있는 코어를 끌어온 거예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810이 그 사단이 났던 거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면 810은 일종의, 원래는 계획이 없던 건데, 크라이오가 조금 늦어지고 그 사이를 메꿀 과도기적으로 나온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겠네요.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자기네들이 원래 이제 올라가려고 했었던 그 라인업상에 있었던 게 코어텍스 A57인데, 퀄컴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열 문제, 그런 것들이 생겼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A57을 준비된 상태에서 맞이를 했느냐, 준비 안 되고 급조해서 맞아들였느냐, 이 차이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정리를 예. 해보면. 근데, 그러니까 이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스냅드래곤 810, 그러니까 810 이 모델은 발열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를 처음에 썼던 LG가, 처음에는 굉장히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온갖 블러핑을 당한 게, 퀄컴이 자기들이랑 협력을 해가지고 810을 내놨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협력을 해가지고 810을 내놨으면 퀄컴을 고소해야죠. 근데 하여튼, 그 정도로 퀄리티가 안 좋은 칩을 받아가지고, 네. 그걸 처음 썼던 G플렉스2, 그러니까 G플렉스라는 거는 사실 LG 입장에서는, LG는 노트 같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휘어지는 폰이라는 게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플래그십 라인업에 해당하는 건데, 근데 크게 깔끔하게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LG의 플래그십 라인업을 잇는 G 시리즈, G4에는 810을 차마 쓰지를 못하고 808을 써야 되는 참 안습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굴욕을 씻기 위해서 퀄컴이
어지간히 노력을 했겠어요. 그 결과물로 나온 게 이번에 MWC에서 네. 수많은 핸드폰 제조사들로부터 다시 채택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LG는 물론이고 삼성도 이번에는 다시 스냅드래곤 820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제조사들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거에서부터 이제 어느 정도 명예회복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저는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삼성은 자기네 칩도 쓰고 퀄컴 칩도 쓰잖아요. 예. 뭐 어떻게 보면 인텍의 틱톡 같은 전략인가요? 그렇다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사실 퀄컴이 그렇게 810을 말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게 네. 퀄컴이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휴대폰 같이 이런 통신을 하는 기기에서 거의 필수적인 그런 칩들에 대해서 네. 특허도 많고 실제로 만들어 팔기도 하는 그런 기업이라서 네. 퀄컴의 그 칩이 빠져서는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퀄컴 칩을 받아서 이제 네. 자기네들 칩 안에 같이 개조. 탑재를 하고 네. 그런 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냅드래곤만이 가지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네. 만드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런 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퀄컴이 이렇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러면 현대 다시 시장으로 복귀할 수 스마트폰에서는 퀄컴 없이는 뭐 할 수 있는 거 거의 없겠네요. 만약에 퀄컴의 특허가 없었더라면 예. 없이 뭐를 제품을 낸다거나 예. 뭐 샤오미처럼 뭐 아무것도 못 하겠네요. 예. 무서운 회사. 예, 여기 잼아저씨님이 좋은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네. 통신칩이랑 끼워 팔기 했다는 표현이 정확히 맞아요. 사실 삼성이 네. 그 자사의 어떤 한 세대 핸드폰에 네. 스냅드래곤과 엑시노스를 동시에 쓰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사실 이제 네. 갤럭시 S6만 유일하게 엑시노스를 썼지, 네. 그 전에 S5, S4 모두 다 이렇게 두 개를 섞어서 쓰는 전략을 취했었는데, 네. 특히 S4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그때 LTEA가 네. 한참 뜨고 있을 때 네. 엑시노스, 그러니까 삼성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에는 그 모뎀이 없어가지고 참 되게 슬픈 일인데, 네. 국내 제품으로 네. 스냅드래곤을 돌리고 이제 북미 쪽으로 엑시노스를 써야 했던 그런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장 끝났나요? 더 예. 하실 말씀 있나요? 그 네. 뭐 스냅드래곤 820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네. 예, 그래서 이제 네. 뭐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뭐 820 성능이 어떠냐, 그러니까 성능을 논하기 위해서는 얘가 어떤 아키텍처를 썼냐를 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네. 그 코어텍스 아키텍처가 아니라 크라이오라고 자체적으로 설계된 64비트 CPU 아키텍처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네. 크라이오가 뭐 기존의 코어텍스 대비 얼마나 성능이 올랐냐,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일 텐데, 네. 그거 관련해서도 저희가 발빠르게 준비를 해가지고 한 가지 그래프를 얻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오. 예, 보시면 네. 그 맨 첫 번째 제일 그래프 높은 게 네. 크라이오가 아니고요. 이건 애플의 트위스터예요. 그러니까 아이폰 6S에 들어있는 네. A9, 그다음에 아이패드 프로에 있는 A9X, 이 두 가지 쓰인 아키텍처인데,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아이폰 6S나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는 듀얼코어죠. 듀얼코어인데 성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싱글코어의 성능은 정말 무지무지하게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 ARM 계열 중에서.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하면 나머지 세 개, 그러니까 나머지 세 개가 지금 차례대로 크라이오, 그다음에 엑시노스 그 엑시노스 M1은 그 삼성의 몽구스라고 불리는 이번에 새로운 아키텍처. 그다음 맨 끝에 있는 게 네. 그 ARM 자체에서 오퍼했던 코어텍스 A57 이건데요. 네. 엄청난 성능 차이가 있는데 이거? 예, 트위스터가 네. 너무 높아가지고 네. 좀 약간 그래프가 에러가 됐는데, 네. 트위스터를 빼고 보더라도 네. 크라이오는 일단 네. 그 코어텍스 57보다는 훨씬 높아진 성능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네. 그 정말 퀄컴이 네. 원래 크라이오를 진짜 차이가 오랫동안 뭐예요? 준비를 했다, 이거를 네. 예, 알 수 있는 게, 네. A57은 사실 퀄컴으로서도 별로 쓸 생각이 없었던 칩이었는데 일단 쓰게 됐는데, 거기다가 오면까지 뒤집어 쓰게 됐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런 어떤 한이 서려 있는 결과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너무 차이 난다. 애플이랑. 예. 앱 등이 있어가지고 너무 그래프 이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이거? 아니 그래프는 왜곡된 게 아니고 네. 사실 이제 싱글코어 성능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지. 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듀얼코어로 들어가 있고 네. 크라이오, 엑시노스 M1, 코어텍스 A57 그러니까 여기 각각 나열된 게 크라이오 같은 경우에는 쿼드코어고 네. 엑시노스 M1은 이거 쿼드에 코어텍스 A53 리틀 쿼드가 들어가 있어서 총 옥타 코어고 네, 네. 그 7420 역시 마찬가지로 57 4개, 53 4개 이렇게 해서 옥타 코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총 CPU 성능은 그 트위스터를 탑재한 A9이 네. 엑시노스 7420보다 조금 더 좋았고 네. 이제
엑시노스 8890에 비해서는 네, 그 떨어지죠. 총 성능은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멀티코어 그래프도 있나요? 없어요. 안 가져왔어요. 지금 예, 이거는 예, 지금 설명한 거를 바탕으로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당분간은 네. 스냅드래곤 820하고 네. 엑시노스 8890 이 두 가지가 투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의 성능은 거의 비슷한 걸로 지금 나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삼성이 뭐 언젠 안 그랬겠냐만 네. 삼성은 항상 자사의 핸드폰을 하드웨어별로 밀어붙이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최신의 어떤 최고 성능의 네. 하드웨어를 장착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네.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네. 삼성의 엑시노스 8890은 조금 저성능의 코어 4개를 붙여놓은 건데 크라이오 같은 경우는 네. 이런 고성능의 네. 크라이오 스냅드래곤 820은 고성능의 크라이오를 2개 붙여가지고 이거를 얻은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뭔가 좀 진보된 아키텍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했습니다. 잼아저씨님이 멀티코어 성능을 비교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이거는 저희가 예. 새로 글을 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IOID 가서 보세요. 나중에 글 올리면 제가 뭐 저희 사용자 게시판에도 올려주실 거죠? 물론이죠. 예, 이거 저희가 지금 이야기 게시판에 글 쓰면은 예. 제만서 씨께 보시니까. 이거를 디테일하게 말하면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네. 제마저씨님 뭔가 좀 짚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얼른 다음 넘어가시죠. 예,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제 네. 조금 이거는 컴퓨터 관련된 주제라기보다도 약간 좀 정치적인 시사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를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보게 됐습니다. 먼저 제가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좀 복잡한 얘기라서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네. 미국에서 네. 그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14명이 죽고 네. 막 21명이 다치고 이런 엄청나게 큰 규모의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는데 네. 용의자는 이제 현장에서 네. 사살당했어요. 아, 네. 그러면 이제 용의자를 원래 붙잡아서 네. 그 신문을 하고 그 사람한테서 이제 증거를 얻어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지니까 네. FBI에서 이제 그 용의자 집 소지품 이런 것들을 수색을 했거든요. 네. 거기서 용의자가 사용하던 아이폰 5C가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iOS 9으로 업데이트가 돼 있었고 네. 그 비밀번호가 6자리 그 네. 숫자 6자리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는데 네. 아시다시피 그 애플 운영체제는 그 언제냐 그 스노든 사건 이후로부터 보안에 엄청나게 신경 쓰기 시작해서 네. 뚫을 수 있는 방법이 브루트 포스 공격이라고 아, 무작위. 예, 무작위 네. 대입하는 대입해보는 네. 거예요. 예.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0000부터 99999까지 다 대입을 해봐야 이제 그거를 뚫을 수 있는 건데 네. 그게 유일한 약점인데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애플이 네. 한 입력마다 80ms의 간격을 두고 네. 또 여러 번 연속으로 틀리면 네. 1분, 3분, 5분, 10분, 1시간 이런 식으로 아. 추가적인 간격을 둬서 네. 사실상 그 모든 조합을 다 시도해 본다는 게 불가능해요. 아. 게다가 설정에 따라서 네. 10번 잘못된 암호를 입력하면 안에 있는 내용을 싹 다 지우는 설정까지 있기 때문에 아. FBI에서 저거를 저거를 건들 수가 없는 예, 거구나. 네. 저거를 습득해놓고 2달 동안 네. 온갖 방법을 써봤는데 결국 못 풀었어요. 아. 그래서 결국 FBI가 선택한 방법이 네. 법원에 이제 애플이 이거를 풀어달라고 이제 네. 영장을 네. 요구를 했죠. 네. 근데 영장이 있어도 지금 애플은 자기네들도 그걸 풀 방법이 없다는 게 애플의 논리였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도 못 푸는 거고 그 영장을 우리한테 가져와봐야 우리가 이걸 그래서, 풀 네. 방법이 없다. 네. 그냥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네. FBI가 그러다가 이제 법원한테 네.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이거를 풀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달라고까지 나간 거예요. 네. 앞으로 예. 이런 게 있으면 미리 넣어놔서 예. 백도어를 심어달라는 거네. 예, 맞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그 지방 법원이 네. 이거를 갖다가 또 명령을 했어요, 애플한테. 네. 그 모든 영장법이라는 법을 근거로 네. 이제 애플 너희가 네. 이제 이 브루트 포스 공격을 가능하게 만든 iOS를 만들어서 네. 이제 배포해라. FBI한테 줘라. 네. 그러면 FBI가 네. 그거를 깔아가지고 이제 그걸 뚫을 것이다. 네. 그런 식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제 애플이 네. 바로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거부 성명을 냈어요. CEO 이름으로. 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자기네들이 일단 풀 수 없는 거고 네.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런 걸 만들면 네. 일단 FBI하고 정부가 네. 선한 의도로 쓴다고는 하지만 네. 이런 걸 만드는 것 자체가 보안 구멍을 만드는 거고 그렇죠. 그런 구멍으로 이제 해커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많은 보안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애플은 그런 말을 하진 않았지만 네. 그 정부가 항상 옳은 일을 하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예. 뭐 우리나라만 해도 그 네. 독재 정권이 있었고 판사님 저 아니, 질문. 과거에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정부가 항상 옳지 않기 때문에 네. 아무리 정부라도 네. 이런 거를 우리가 제공하는 거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성명을 냈어요. 사실 법원 판결에 그 회사가 불복한다는 거는 매우 힘든 결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를 상대로 싸운다는 건데 네. 사실 이게 애플 정도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뻗대 볼 수라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애플이 이렇게 성명을 내자마자 지지자들이 예. 엄청 많아 생겼겠네요. 이때다 하면서 네. 구글, 네.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네.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굴지 IT 기업들이 애플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어요. 이제 미국 법무부가 좀 많이 곤란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이게 쟁점이 되고 있는데 네. 이 내용은 사실 정답이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네. 사실 네. 그렇죠. 토론이 이루어져야 네. 되고 진짜 댓글도 아까 나왔었는데 이거 학교 토론 주제로 진짜 많이 나오겠네요. 예. 네. 그래가지고 네.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나 하는 그게 많은데 네. 사실 이거를 좁게 봤을 때 네. 보통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요? 국가 안보와 네. 이제 개인 사생활의 대립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냥 저는 지금 제 생각을 말할게요. 이게 네. 정답이란 게 아니에요. 네. 저는 그 이 아이폰의 네. 그 암호를 푸는 백도어를 제공하는 게 네. 제공을 안 하는 행위가 국가 안보에 그렇게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에 일단 동의를 못 하겠어요. 네. 그냥 사실 이거는 수사기관의 네. 편의를 위해서 네. 수사기관이 좀 더 쉽게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네. 필요한 거고 네. 물론 수사권이 강해지면 뭐 범인 쉽게 잡고 좋은 일도 많죠. 사회적으로 이득인데 그렇죠. 네. 그게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처럼 말하는 거는 엄청난 과장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이거는 애플 같은 경우에 네. 이걸 반대하고 있는 논리 중에 하나가 네. 단순히 이게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헌법도 그렇고 미국 헌법도 그렇고 뭐 모든 인권법들이 정의하고 있듯이 네. 사생활이란 거는 네. 우리 인권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존재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스마트폰에 지금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지 잠깐 생각을 해보면 네. 뭐 당장 주변 지인들 연락처들 다 들어있을 거고 네. 개인적인 그 대화 지금 카카오톡 많이 그렇죠. 하시잖아요. 네. 개인적인 대화 같은 게 많이 저장돼 있을 거고 네. 사실 뭐 거기는 할 말 못할 말 다 할 수 있잖아요. 사실 개인적인 대화에서는 네. 판사님 전 안 했습니다. 예. 예, 그런 개인적인 대화들 네. 그리고 뭐 또 사진들 그리고 최근 스마트폰들은 뭐 이제 GPS 당연히 들어가 그렇죠. 있는 거고 네. 그 내가 어딜 갔다 뭐 그런 것들 뭐 정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스마트폰에. 아.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네. 가볍게 그 좀 인권 침해 그러니까 너무 예, 당할 인권의 수도 침해는 있지. 너무 쉽게 예. 당할 수. 왜냐하면 핸드폰이라는 건 진짜 자기의 모든 예, 걸 예. 다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인데.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대근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비유를 어떻게 하고 싶냐면 네. 그 스마트폰이라는 것 자체가 네. 개인의 어떤 소유물이잖아요. 네. 근데 간단히 생각해서 우리가 기억을 머릿속에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스마트폰에다가 해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 놓은 거를 네. 그 사람의 뇌를 뭐 어떤 MRI를 스캔을 해가지고 무슨 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파악한다. 이게 네. 증거가 안 되는 게 명백한 것처럼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장기적으로는 물론 이제 이게 사회적으로 토론을 거쳐가지고 어떤 규정이 제정이 돼야 되는 거겠지만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걸 통해서 그러니까 스마트폰 자체가 어떤 공적인 증거로서의 능력을 갖는다고 인정이 안 되기를 바래요. 나중에 법적으로도. 예, 그러니까 저희가 옛날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뭐 네. 글을 종이에다가 써놓고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들켰다 편지를 먹어버린다. 근데 그러면 이제 먹어버린 편지는 우리가 되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는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수사기관은 그럼 그 증거가 아닌 다른 증거들을 가지고 수사를 조금 더 우회해서라도 더 좀 치밀한 수사를 할 생각을 해야지 이 사람을 토하게 해가지고 편지를 꺼내야 돼. 뭐 MRI를 스캔해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 돼. 이거 자체는 너무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거죠. 핸드폰이라는 게 비록 이렇게 실체적인 무언가이기 때문에 이런 편의주의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얘를 증거로 쓰고 싶다.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거 자체를 개인의 어떤 프로퍼티 중 하나로 인정을 하는 그런 어떤 좀 그
이걸 좀 성숙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의식이 좀 예, 신장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대요. 나중에 토론 주제는 진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거 그죠? 예, 하여튼 그러면 네. 이 네 번째 주제도 네. 마감을 하고 네. 일단 위클리 뉴스 코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배터리가 마침 없었는데 아이고 예. 저희 배터리가 언제 끊길지 몰라서 여러분 이제 긴장하셔야 합니다. 배터리가 만약에 끊기면 잠깐 광고 타임을 갑자기 예. 저희 목소리만 막 나갈 거야 이제. 예, 그나저나 이제 지금 위클리 뉴스가 지금 방송되고 있는 거죠? 네 방송되고 예, 있습니다. 위클리 뉴스가 끝났는데 네. 그 제가 마이크로닉스 파워랑 네. 이거 게임 네, 더 게임 디비전 예, 쿠폰을 지금 선정한다고 지금 했는데요. 네 이제 방송 게시판에 저희가 글 하나 올릴 거예요. 아무거나 올려주세요. 이벤트 있어요. 뭐, 네, 저희 방송 게시판에 이제 글이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자. 일단은 쿠폰 먼저 할게요. 쿠폰에서 그냥 그 게임 받고 싶은 분 댓글로 달아주세요. 아무거나 아무 내용이나 오늘 뭐 내용 잘 봤습니다. 아니면 마침표 하나만 적으시는지. 예, 오늘 네. 본격적으로 코너 네. 진행하는 걸로는 네. 여기 조교님이 처음 나오셨는데 네. 그럼 쿠폰은 진영님이 한번 네. 추천해 보시는 걸로. 네, 그래서 지금이 32분이니까 34분까지 댓글 보고 이제 그 마감하고 그분들 중에서 이제 뽑겠습니다. 혹시 F1 들어볼게요. 몇 분에 그 멈췄나? 저거 나갔습니다. 지금 소리도 나가고 있어요? 소리는 나가고요. 네, 아. 소리만 나가고. 예, 여러분 그 광고 시간입니다. 화면에 나가서 추천을 못하겠네. 그리고 초질님이 군대 가는 사람도 해도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추첨한 다음에 쪽지를 보내서 답장이 와야 저희가 보내드리는데 답장을 못 보내시는 건 책임 못 집니다. 화질이 급 안 좋아졌습니다. 다시 웹캠으로 들어와서. 웹캠이 위에 달려있구나. 네. 저 위에 있는 걸로 찍는 거예요? 네. 지금 여러분이 카메라를 못 보셔가지고 저게 지금 뭔 상황인가 싶으실 텐데 되게 귀엽게 DSLR 카메라 위에 웹캠을 올려놓고 찍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뭐 같은 각도에서 같은 카메라로 찍는 것 같겠지만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 하여튼 그래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잘 나오죠? 예. 볼만하나? 잼아저씨님 무슨 말을 하시려고요? 뭐 네. 대근님은 하고 그 말을 듣지를 저희 못하셨어. 목소리 잘 나가는지 좀 들어보세요. 목소리 잘 나가나요? 목소리 잘 나가는지 모르겠네. 잘 나가네요. 들리네. 뭔가 뿌듯해진 것 같아요. 저희가. 기분가 좋아졌어요. 대구님 빨간 얼굴이 좀 덜 빨개진 것 같은데? 요새 네. 처음에 방송 왔을 때는 덥고 그랬는데 네. 요새는 좀 적응이 됐는지 안 더워가지고요. 네. 앞으로 여기 지금 앞에 안 계시는 팀장님이 지금 접속을 하셔가지고 네. 채팅창에 말을 남기셨어요. 잘 나온다고. 다행이다. 제비푸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지금 추첨 앞두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예, 지금 34분인데 그럼 지금 네, 뽑아야 되나요? 추첨하죠. 지금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 네. 그 댓글 저희 ITCM 홈페이지 한번 들어보세요. 네. 지금 진영님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보고 계시는데 iOS에서 다음파 접속했을 때 이게 다른 창으로 전환을 네, 했다가 거기 하면 맞아요. 여기요? 방송 아니요, 방송이요. 방송 다른 창으로 전환을 했다가 하면 계속 매번 로그인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로그인 조금 해주세요. 딜레이가 생겨도 네.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이디도 없는 거 아니야, 이 사람? 저 만들려고 하니까 그때 SNS로 만든다고 해가지고 네. 하나 계정 일반 계정 이런 파드릴까요? 얘기 라이브 하지 말라고. 해주시면 알겠어요. 이런 얘기 라이브로 하지 말라고요. 왜 못해? 아니요, 그냥 방송 눌러야 돼요. 방송이. 그래요? 방송. 되나? 우리 여기도 나오네? 오, 신기하다. 이거 모르셨어요? 네, 몰랐어요. 네, 거기. 이거 들어오나요? 예, 지금 이제 일단 마지막으로 확인하신 닉네임을 한번 이 사람 진짜 초보자네? 어이가 없네. 엔피니어님이 지금 여기 옆에 계신 개발자님인데, 네. 엔피니어님께서 마감이라고 마감이라고. 적어놓은 거 위에 리플까지만 네. 보고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분 뽑아서, 프로필 사진 제일 예쁜 분 고르셔도 돼요. 뭔가, 그냥 가장 마음에 드시는 분 뽑아주세요.
뭐 진짜 프로필 사진 보고 있는 거야? 어이없네 이제 우리 프로필 사진 다 여자 사람 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다 벗고 있는 거야 이런 거? 안 되겠네 진짜. 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혼자 궁시렁대고 있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궁시렁하고 저희 있습니다. 회원님들 모두 프로필 사진 다 막 누드 사진으로 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무서운 사이트가 되겠구만. 한사님 여기에요 여기. 여러분 저는 인피니트를 좋아합니다. 아유. 대근이가 남자 좋아한다니까 진짜 그냥 그럴 것 같잖아요. 무서워. 아니 인피니트 노래가 좋아서요. 아 저번에 여자친구 좋다면서요. 여자친구도 좋고요. 예. 이번에 여자친구 엄청 잘 나가고 있던데. 전 완전 예. 어떻게 팍 뜨는 그런 걸그룹인지 몰랐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냥 어디 또 나왔구나 했는데 골랐나요 이제? 예. 네. 네. 플리스님이 예. 방송은 잘 봤지만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네 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문구가 마음에 끌려서 네. 플리즈 앤님한테 그렇게 이분한테 선물을 드리면 빠져나갈 수 없을 겁니다. 네. 국정원에 어쨌든- 다 전달될 거예요 이거. 뭐 해바라기 꽃인가? 꽃 모양? 네. 꽃님? 네 축하드립니다. 취향이 독특하시네요 네. 진엽 씨. 아 여기 지금 방송 보고 계시나 본데? 방송 보고 계시면 4444 한번 쳐주세요. 아 여기 플리스 이분인가 봐요. 네. 플리스 국정원 가신다고. 네 국정원 같이 가시면 됩니다. 예 근데- 그러면 네. 예, 이거 파워는 제가 특가 판매인데 오늘 뽑아야 되나 이것도? 여러분 말해 필요하시면 파워는 그러면 네. 뭐 그동안 저희 뭐 경매했던 것처럼 경매로 할지 아니면 지금 필요하시면 아예 방송으로 팔죠. 예. 여러분 뜻대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을 한번 달아보세요. 지금 여기 팀장님께서 네. 밖에 계시니까 신청해도 되냐고. 네 신청하세요. 신청하세요. 되죠 예. 뭐. 저희가 뽑을지는 미지수지만 아니 뭐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안 걸리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바로 팔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할까요? 안 산다고 그러네. 이거 그냥 네. 추첨해가지고 공짜로 주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혼나요? 그러면 전화 한번 해볼까요? 우리 담당자한테. 마이크로닉스 주유철 과장님한테 한번 전화를 해볼까요? 공짜로 줘도 돼. 850원에 안 되나? 네. 자드롱님이랑 데이트권? 우리 진짜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냥? 자드롱님이랑 데이트요? 아니요? 아, 공짜로 한번 해볼까요? 원래 이거 71,000원에 팔아야 되는데 저는 대찬성입니다. 대찬성? 대찬성? 수습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를 어떻게 해야지 공짜로 팔 수 있을까? 댓글로 아이디어 좀 주세요. 어떻게? 여러분 일단 추천 좀 눌러보세요. 뭐 어떻게 하면 그냥 팔 수 있을까? 잼 아저씨님 850원에 팔라는데 와트당 1원? 850원에 팔면 되지. 어떻게 좋은 방법 없을까요? 전화해볼까요 진짜? 퇴근하셨나? 여러분 아이디어 좀 생각해봐요. 아이디어 해서 전화 연결을 해서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자고 하시는데 근데 있잖아요. 네.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려면 네. 저희가 지금 31명이 듣고 계신데 네. 3,100명쯤은 돼야 거부할 수 거부를 못 하시지. 네. 이거 31명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해요. 이게 뭐 초등학교 교실 하나 크기도 안 되는 방송 팟을 가지고 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냥 방송 끝낼까요? 여러분이- 방송 아무도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이 지인들 네. 10명씩 데리고 와가지고 300명만 만들어줘도 네. 이거 밀어붙이면 아마 30명 무시하시나요 지금? 그냥 경매로 하자고. 요즘 초등학교가 31명보다 작다고 하시는데 야 우리 그러면 그냥 방송 경매를 할까요 진짜? 850원부터? 850원. 방송 연매가 여기다가 네, 여기서 지금 올리시는 댓글로 거예요? 해. 이거 비밀로 볼 수 있어요? 아니 그냥 대놓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네. 유찰되면 어떡해요? 뭐 850원 했는데 누가 850원 걸겠지 뭐. 네. 어때요? 우리 850원부터 우리 한번 해볼까요? 도박. 지금부터 비밀방 걸고 해볼까요 우리 그러면? 19세 걸고? 재밌겠는데요? 네. 그러면 진짜 해보자. 우리 850원부터 가겠습니다. 자, 850원. 저 잠깐 나가서 850. 네. 저 잠깐 나가서 접속 좀 하고 오면 안 판선이 돼요? 안 돼요. 방송 심의 걸리면. 31명짜리 방송이라서 아무도 신경 안 쓸 거예요. 이게 몇 분이죠 지금?
41분이니까 45분까지 하고 딱 시간을 틀어주세요. 우리 그 초시계로 몇 시나 시계 표시 한번 그냥 이 채널을 문을 닫았다고. 우리 딱 45분 30초에 마감하는 걸로 하고 경매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리고 장난으로 그냥 네. 가격을 쓰는 거랑 구별이 안 되니까 참여하실 분은 네. 괄호치고 참여라고 네. 앞에 네. 적으신 다음에 가격을 적어주세요. 네, 오, 866원까지 올라갔어. 네 866원까지 왔습니다. 16원이나 올라갔어. 네, 가격이 벌써 20%나 올랐습니다. 네, 2% 올랐구나. 네. 이거 근데 진짜 이러다가 1,000원 막 이렇게 뭐 팔아야지 뭐. 근데 저희 이제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870원이래. 뭐 870원 때문에 오, 2,000원 나왔어. 2,000원. 오, 오! 로스타크님 현재 유력한 낙찰 용의자라고 해야 되나? 오, 만 원. 이자 만원 나왔어요. 만 원. 10,000원 나왔습니다. 와. 이러다가 7만 원 넘는 거 아니야? 써너님이 네. 배송비 부담을 하신다는 네. 얘기가 올라왔는데 네. 맞나요? 뭐 배송비 오, 11,000원. 네. 배송비 선불. 선불. 아 파탄자님 벌써 위에 10,000원 참여가 나와가지고 네. 8,500원은 네. 안 돼요. CS 모스님 그 참여 네, 발로 1,000원 나왔습니다. 2만 원. 팀장님도 하세요. 하고 싶으면. 우리 여기 보면은 그 AD라고 뜨지 왜? AD는 광고 같잖아. 저분은 저희 팀장님이십니다. 레이넥스. 네, 방금 네. 25,000원. 펭귄님 25,000원. 25,000원. 점점 좀 올라가는데요? 여러분 딱 45분 30초에 딱 끝날 거예요. 그때까지 가장 높으신 금액들 할 때 그냥 그 가격에 팔겠습니다. 대신 여러분 7만원. 오, 4만 원까지. 아니야. 어우. 네, 얼마예요? 4만원 나왔어요, 김초보님. 오, 김초보님. 아, 김초보님이 그래픽카드를 바꿨지? 높은 파워가 필요하나 보네. 4만원 포기. 아이고. 오, 4만 원에서 왠지 끝날 것 같은데. 4만원 떴어요. 비참해. 저는 근데 네. 괄호랑 참여를 적으라고 했지 그 사이에 뭘 적으면 안 된다 이 말은 없었거든요. 제비포즈님. 제비포즈님 그 유효한 걸로 네. 갈까요? 제비포즈 축하합니다. 끝나죠? 제비포즈님 당첨되신 걸로, 네. 경매를 네, 해가지고 이거 최고가가 됐습니다. 제이퍼스님 축하드리고요. 이제 끝난 걸로 하겠습니다. 무조건 경매예요, 우리 이제. 이거 14만원짜리인데, 제이퍼스는 7만원에 제가 팝니다. 경매 끝난 걸로 하죠. 진짜 끝이에요. 진짜. 제이퍼스님 무르기 없기. 초보전 김초보님 의문의 1패. 낙찰.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죠. 제이퍼스님이 당첨된 걸로 하고. 김초보님이 아니라요? 김초보님, 제이퍼스님이 7만원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 미참여로 하셨나? 가로치고 미참여라고. 그분이 그러면 초보님이었어요? 아니요 그분 초보님은 4만 원 나오셨어요. 어쨌든 제비표션님이 7만원 부르신 거 맞죠? 네, 제비표션님이 사신 걸로. 네. 강매 당했네요. 이렇게 끝내죠? 이렇게 끝내야죠, 뭐. 아직 45분 안 됐다고. 아니에요. 달 이미 굴리는 7만원 나오는데요. 아이고. 당황하셔서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 지금 다시 장난치죠. 제비포즈님이 네. 강매는 안 되니까요. 네. 저희 신고 먹으면 다 잡혀가는 수가 있어요. 예. 알겠어요. 그럼 누구였죠, 방금? 김초보님 4만 원. 근데 네. 있잖아요. 네. 여기 그 팀장님이 이거 14,200,000원짜리 파워인데 하고 심각한 표정을 네, 지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모르고 던졌어요. 팀장님. 파탄자님이 네. 5만 원. 예, 팀장님 참여 가능하십니다. 나머지는 제 제도로 채웠겠습니다. 금액만 맞추면 되지. 김소부님 55,000원. 55,000원. 몇 분 남았어요? 40초 됐어요, 방금.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예, 5만 5천 원. 끝났고 그럼 55,000원에 네, 김초보님, 축하드립니다. 55,000원에 850W 마이크로닉스 퍼포먼스 2 파워를 가져가셨네요. 예. 나머지 돌은 다 제 지갑에서 나가겠습니다. 써넘님이 그 쪽지 주실 거죠? 자드롱님한테 시키겠습니다. 예, 써넘님이 자드롱님을 거쳐가지고 네. 김초보님께 쪽지를 드릴 테니까 네. 김초보님은 다른 분들 혹시 낚시 쪽지를 보내시더라도 거기에 네. 응답하지 마시고 네, 자드롱님이 자드롱님이 보낸 계좌번호로만 꼭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 쿠폰이랑 파워는 다 팔렸네요. 55,000원에. 예. 아, 내 지갑에서 뭔가 씁쓸한데? 어쨌든 뭐 여러분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끝이에요, 오늘? 어떻게 나 기분이 안 좋았어. 나그 기분이 안 좋아졌어. 갑자기 내 눈에서 나간다는 생각했어. 아, 근데 이런 모습을 보이면 방송은 또 재밌어질 거예요. 아 그래? 즐겁니? 인성. 슬프다. 인성 상태가. 아니, 저 지금 너무 슬퍼요. 옆에서 이렇게 네, 네. 출혈이 생겨가지고. 네. 슬픈 마음을 주체를 못하겠는데, 네, 방송을 우산 가서 해야죠. 겁나 알바 해야겠네요. 아, 슬프다. 어쨌든 빨리 끝내자 우리 그만하고. 예, 오늘 저희가 좀 어수선했지만, 네. 또 한 주를 기다려가지고, 네. 위클리 뉴스를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도 네. 아마 이변이 없으면, 제가 자주 터치를 하는 이 조교님과 뉴스 코너를 준비를 해가지고, 또 네. 알찬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주에는, 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우리 계속 옆에서 지켜보는데 어때요, 우리? 어떻게 방송하는 것 같아요? 당황스럽네요, 갑자기. 아, 방송이 당황스럽다고요? 우리 방송이 당황스러운 거 아니고 질문을 받아서 당황스러운 거야. 둘 다 하지 않아요. 아 당황스러운 방송이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이번 주 수요일날 자들업체 괜찮으면 방송하고 안 좋으면 좀 더 한 주 쉬게 하겠습니다. 그게 좋겠죠? 네. 그럼 다음 주 월요일날 위클리 뉴스는 또, 네. 예, 다음에 또 예정대로. 봬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끌고 가야지. 안녕히 가세요. 다 나가세요. 안녕. 다 나가요. 다 나가.